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매듭짓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단원 매듭짓기입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열이죠.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을 이루겠죠.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평형이죠. 자, 다음은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리을.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공기 입자가 이동하는 거는 대류이고요. 물질의 도움 없이, 이건 빛입니다. 빛. 빛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건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와 온도가 높을 때 각각 부피가 커져 있는 걸 느끼는데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거지 입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단어 마무리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이제 온도라고 하죠.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접촉했을 때 온도가 낮은 쪽에서 열을 쪽으로 이동하는 거 열입니다. 열이 이동하는 거죠. 열이. 자, 그림 가에서 나는 온도가 다른 물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꼬리가 긴 쪽이 있고 여긴 아예 짧은 쪽, 여긴 중간입니다. 꼬리가 길다는 거는 움직임이 활발한 거고 여기는 움직임이 둔한 거고 여기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고 이쪽은 낮은 거고 이렇게 됩니다. 물의 온도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등호 또는 부등호로 이제 나타내면은 이쪽이 가장 온도가 높고 이쪽이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가나다. 자, 다음은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에 의한 현상과 관련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따뜻한다.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전기장판하고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류는 에어컨을 켜면 방 안 공기가 시원해진다. 공기를 시원하게 해서 그 공기가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거. 공기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게 대류입니다. 그리고 전기난로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겨울철에 집에 단열을 자주 이용되는 뽁뽁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뽁뽁이. 이거 뭐라고 할 방법이 없네요. 뽁뽁이가 비닐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다. 공기는 열에 뭐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냐면은 중간에 공기층을 만들어 가지고 밖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맞닿지 않도록 전도를 막는 겁니다. 전도를 막는 거죠. 자, 5번 그림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달걀과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5분이 지난 후 달걀과 물의 온도가 같아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처음 5분 동안 물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했다. 아니죠. 달걀에서 물로 이동했죠. 거꾸로 쓴 겁니다. 처음 5분 동안의 물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졌다. 5분 동안은 물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디귿 5분이 지난 후 달걀과 물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여기서부터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자, 6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두 액체 A, B를 동일하게 가열하였을 때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A, B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의 기울기와 B의 기울기를 봤을 때 B가 더 기울기가 작죠. A가 더 큽니다. A하고 B하고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같은 물질이 다른 물질이요. 이 비열이 이게 크고 얘가 작아요. 비열은
물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비열이 다르면 물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네, 그 까닭은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요게 우리 그 실험은 있는데 지금 뭐 실험을 못 하고 있어서 요런 실험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길이의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바늘에 연결하고 동시에 가열하였더니 수평 상태에 있던 세 개의 바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위 실험의 결과로부터 금속 막대의 열팽창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물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질의 고유한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 다르다. 이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알루미늄, 구리, 철을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 놔뒀어요. 근데 여기다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서 똑같이 열을 가합니다. 그랬을 때 철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늘어났고, 구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늘어났고, 알루미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늘어난 겁니다, 지금. 늘어난 정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장치예요, 이게. 그런데 철과 구리와 알루미늄이 같은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양이 늘어났다. 그 얘기고요. 다른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이 다른 물질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8번. 다음은 위 실험에서 금속 막대를 가열했을 때 금속 막대가 팽창하는 까닭. 금속 막대가 팽창하는 까닭은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다. 이렇게 써야죠. 예,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그린 가와 나는 천장형 냉방형 기구를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겨울철에 온풍기로 사용하고 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켰고 겨울철에 온풍기를 켰습니다. 이럴 때 천장형 냉난방 기구를 여름철과 겨울철에 켠 직후에 공기가 대류하는 모습을 위 그림 화살표를 그려보면은 위에서 찬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밑에까지 내려오고 뜨거운 바람은 밑에서 위에서 위로만 올라가고 이 밑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2번. 열의 이용면에서 천장형 냉난방 기구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그랬습니다. 효율성은 에어컨은 효율이 좋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온풍기로 쓸 때는 위에서 바람을 밑에 방향으로 내보내면은 밑에까지 오질 않고 위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천장형 냉난방 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여름철에는 뭐 무리 없이 그냥 쓰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이 바람이 위에서만 돌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강풍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강풍으로 해도 모자라면은 위에다가 선풍기를 달아두면 되는데 겨울철에 선풍기 틀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람의 세기를 강으로 한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겨울철에 천장형 선풍기를 달기에는 사실 좀 그렇죠. 자, 그림은 안경테 안쪽에 콜드 인서트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렌즈를 차갑게 하여 안경테에 끼우라는 뜻이다. 렌즈를 차갑게 하여 안경테에 끼우는 까닭 과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열팽창 때문에 그래요. 이 안경 렌즈를 뜨거운 상태, 왜냐면은 이 안경 렌즈를 이제 갈거든요. 그 기계로 이제 갈아서 여기다 끼워 넣어요. 그럼 갈면은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뜨거운 상태에서 얘를 끼우면은 얘가 쭈그러들어요. 예.
그래서 식혀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시 깎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끼워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끼워 넣어야 수축해서 얘가 평소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했죠? 자, 다음은 석빙고 얘기입니다. 석빙고는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창고로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여름에도 녹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석빙고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여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과학적 원리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자, 석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빙고 안 가봤죠? 저쪽 어디더라? 용산에서 좀 더 가면은 서빙고라고 있어요. 서빙고. 서쪽에 있는 얼음 보관 창고입니다. 빙고가 얼음 보관 창고고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서빙고가 지금 남아 있고요. 동빙고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뭐 그럽니다. 이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과학적 원리 뭐냐면은 위쪽에 구멍 뚫어가지고요. 뜨거운 공기를 위로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얼음이 얼음처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땅속을 지금 파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속을 파갖고 만들어 놔야 햇빛 차단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 유지되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원리들을 쭉 이용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모범 답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류에 의해 석빙고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위쪽에 환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잔디를 깔면 외부의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의 열을 차단하고 잔디에서 나온 수분이 증발하여 기화를 흡수하여 온도는 낮춥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지금 잔디 깔아놨죠. 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게 석회와 진흙으로 외복을 쌓았습니다. 네, 밑에다가 이거 구멍 뚫은 거예요. 흙에다가. 그리고 위에 다 덮어버렸죠. 자,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배수로 어디 만들었는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볏짚, 왕조, 톱밥 등의 얼음을 덮는 단열재로 사용하여 전도에 의해 열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볏짚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로 사용했었습니다. 석빙고의 단열 원리를 우리 집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네, 집 앞에 높은 곳에 환기구를 설치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잔디도 심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녹화나 내 맘대로 집을 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소음도 있고 해서 벽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창문에 뽁뽁이 붙이는 거는 난방비 아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에어컨 다 똑같은 위치에 달려 있고요. 난로도 좀 쓰면 좋은데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난방비를 더 들이더라도 안전한 게 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도 뭐 그랬지만요. 이거 온풍기로 쓰면 좋은데요. 온풍기로 온풍기로 안 쓰고 여기 난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은데 난로가 안전면에 봤을 때는 온풍기가 훨씬 안전해요. 난로는 갖다 칠 수도 있고 뭐 물건 올려둘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방에 난로를 쓰기보다는 온풍기로 그냥 효율은 떨어지지만 온풍기를 쓰는 거를 사실은 추천합니다. 안전 때문에. 이건 안전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요거 정도, 요것도 사실 미관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단한 매듭짓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